보안업체 직원이 지금 여길 왜 들어와요? 회의 중인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긴급 사안이 있습니다. 정만수 상무님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상무님이라뇨?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막말하고 막대하던 보안업체 직원의 정체를 알고 사색이 된 대리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유라 씨의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더 바빠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출근길이 점점 하나의 전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전장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적은 늘 같은 사람이었다. 보안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정만수 씨. 검은 유니폼에 잘 다려진 바지, 양말이 비치지 않게 단정하게 닫힌 신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세, 같은 인사. 그런데도 유라 씨에겐 그 모습이 언제나 답답하고 느릿하게만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어진 출입구. 유라 씨는 늘분 단위로 시간을 다투며 달려왔다. 가방은 어깨를 내리누르고 힐은 바닥을 울리며 가차없이 닫힌 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보안 인증을 기다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선 만수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그 눈은 어쩐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했고 그것이 오히려 유라 씨에게는 더 큰 자극이었다. 문 빨리 안 열어요? 무심한 말투였지만 실은 매일 아침 내면에서는 수백 번도 넘게 망설였던 말이었다. 무시할 수도 있었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출근길 스트레스는 항상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향했고 만수 씨는 그 자리를 매일 묵묵히 지키고 있었기에 적절한 희생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 씨는 단 한 번도 유라 씨를 향해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손을 움직여 문을 열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이상하리만치 유라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무 저항 없는 무표정은 마치 그녀의 분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허탈감을 줬다.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더할 나위 없이 허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 하나는 달랐다. 입꼬리는 미동도 없는데 눈동자는 어딘가 단단히 고정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무시하는 건가? 비웃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어쩌면 그저 유라 씨의 불안이 만들어낸 피로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눈빛 하나만은 매일 아침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불편함은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후에도 유라 씨는 짜증 섞인 아침 인사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리에 앉아 바로 노트북을 켰다.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엔 아직도 정만수 씨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위화감. 그리고 그 위화감은 마치 바닥에 엎질러진 잉크처럼 조용히 번져가기 시작했다. 유라 씨는 그런 감정을 딱 잘라 무시하고 싶었다. 괜히 아침부터 찝찝함을 끌고 다니기 싫었기에 무의식적으로 더 냉정해지고 날카로워졌다.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날씨가 흐려도 햇볕이 강렬해도 매일 같은 위치에서 서 있는 만수 씨는 그대로였다. 어쩌면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유라 씨는 그런 침묵 속에서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유라 씨는 몰랐지만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정만수 씨는 올해 이른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2층 15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깨끗이 다린 셔츠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길 옆으로는 통근 열차가 20분 간격으로 지나갔고 그 진동은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로 찾아오는 패턴이 삶의 균형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보안 업무를 시작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다. 처음엔 단순히 은퇴 후의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한 장소,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유라 씨처럼 날카로운 사람도 있었고, 인사 한마디 없는 직원도 많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정만수 씨는 누구보다 이 공간과 사람들의 패턴을 예민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언제 도착하는지, 어떤 날은 무엇을 들고 들어오는지, 누구의 표정이 왜 변했는지를 기록하듯 마음속에 쌓아두었다. 단지 습관처럼 보였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훈련된 감각이었던 셈이다. 과거 그는 보안교육센터에서 핵심 기획과 운영을 맡았고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보안 시스템 컨설팅을 병행하던 전문가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물러났고 다시 사람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본사 건물은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회색빛 건물이었고 그 안은 매일같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장 같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웃음보다 의심이 먼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조용히 서서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의 업무는 출입자 신원 확인과 방문객 대응이었지만 정작 그는 그 이상을 꿰뚫고 있었다. 작은 발걸음의 흐름 하나에도 의미가 있었다. 유라 씨에 대해서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날카롭고 민감한 태도, 정확한 시간에 반복되는 일정, 주로 누구와 마주치는지, 점심시간 직전에 자리를 비우는 습관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각인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편견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차분히 그 눈빛 하나로 관찰을 계속했다. 직원들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그의 비례의 사람 사이의 간격은 멀어졌다. 누군가는 그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누군가는 기계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겐 의미 있는 정보였다. 표정과 말, 손의 위치, 시선의 방향까지. 보안은 단지 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이해하고 흐름을 감지하며 조용히 대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유라 씨의 반복되는 짜증에도 정만수 씨는 단 한 번도 감정을 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그보다 훨씬 큰,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드러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정만수 씨는 알고 있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오전 10시 15분. 회의가 한창인 시각이었다. 본사 18층 회의실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드는 정오의 빛에 잠겨 있었고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각자의 노트북과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막과 기침 소리, 그리고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김 부장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팀장들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몸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전산실에서 보안 점검 관련 긴급 요청이 들어왔고 회의 중이었지만 두장급 권한의 확인이 필요해 정만수 씨가 직접 움직인 상황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 익숙한 검은 유니폼, 정만수 씨였다. 누구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그가 예고 없이 회의실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단말기와 점검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 그 자체였다. 유라 씨는 의자에서 등을 떼며 고개를 돌렸다. 얼굴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고 입술은 곧 날카로운 말들을 뱉어냈다.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회의 중인 거 안 보여요? 다소 큰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 정적을 찢듯 퍼졌고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몇몇은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흠칫 놀라 눈썹을 찌푸렸다. 정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유라 씨를 향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도 당황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 그 속에 담긴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오히려 유라 씨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던 그 순간 회의실 반대편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김 부장이었다. 단정하게 재킷을 여민 김 부장은 천천히 걸어가 정만수 씨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정만수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담백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손에서 미끄러진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유라 씨는 입을 다물고 입꼬리를 누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까지 자신이 무시하듯 내뱉은 그 사람에게 상무님이라는 호칭이 붙은 현실을 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시계 초침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의 정적. 그것은 단지 놀람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일시에 눈앞에 드러나는 당혹의 순간이었다. 정만수 씨는 변하지 않는 눈빛으로 조용히 김 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평소에 말 없는 태도 그대로였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가 방 안의 사람들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듯한 묵직함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장면은 어떤 회의보다 더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김 부장이 앉은 자리에 다시 조용히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는 소리, 그리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그 고요 속에서 유라 씨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얼마나 무례하고 부주의한 말을 뱉었는지 아주 천천히, 아주 뼈저리게 되짚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이 짜증을 냈을 뿐이었다. 자신이 매일 아침 해오던 말투 그대로였다. 다만 상대가 정만수 상무라는 사실만 빼고 그 순간 머리가 얼얼해졌다.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기억이 튀어나왔다.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조롱, 느리다고 했던 발걸음, 문 하나 제대로 못 연다고 핀잔을 주던 아침들. 유라 씨는 자기 손으로 열어젖힌 그날들을 스스로 마주해야 했다. 숨이 조였다. 회의실의 조명이 원래 저렇게 밝았었나 싶을 만큼 눈이 시리고 손끝엔 식은땀이 맺혔다. 정만수 씨는 말이 없었다. 그냥 잠깐 자료를 점검하는 듯 단말기를 눌러보고는 이내 리스트를 들여다본 채 한 걸음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걸음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쏠리는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보이지 않던 존재, 마치 벽의 일부처럼 지나치던 그 인물이 지금은 시선을 붙잡고 있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알고 싶었다. 왜 상무님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보안 직원으로 서 있었는지, 무엇보다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호기심보다 큰 건 불안감이었다. 오랫동안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평가하고 있었고, 심지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모두의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정만수 씨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눈빛만이 말을 대신했다. 설명도, 해명도, 반박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다. 평범한 경비로만 보였던 사람의 정체가 한순간에 드러났고, 그 정체는 단순한 보안 관리자나 전직 임원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실력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보는 모든 것들, 사람들의 행동, 말투, 태도 모두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라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앞의 노트북 화면을 의미 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회의는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다. 오직 그 한 장면만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침식했다. 정만수 상무님, 그 한 문장으로 무너진 자존감과 체면,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태도라는 껍질까지. 그것은 모욕이라기보단 완벽한 무시를 마주한 듯한 감정이었다. 그 순간부터 유라 씨는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누군가 농담을 건네도 웃음이 나지 않았고 어떤 회의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만수 씨의 존재가 자신에게 준 그 거울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저 짜증 섞인 말 몇 마디가 그렇게 큰 그림자처럼 돌아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기에 고요하지만 확실한 부끄러움, 그것은 천천히 깊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본사 내부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출근했고 인사도, 회의도, 점심도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모두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그날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만수 씨가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리고 김 부장의 말 한마디로 드러난 그의 진짜 정체. 그 사실은 모든 직원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장 큰 파장은 유라 씨에게 몰렸다. 사무실 안에서 늘 또렷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침잠한 표정으로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짐작했다. 단지 그가 상무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누구였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인트라넷 내부 공지사항에 한 줄의 알림이 떴다. 특별 자문역으로 초빙하여 내부 시스템 진단을 공식적으로 시작. 몇몇은 그 이름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내부 시스템 진단. 외부 자문? 무슨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내부 보고 문건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정만수, 본사 보안교육센터 설립자, 초기 통합 출입 통제 시스템 기획 총책임자, 이후 계열사 보안자산 매뉴얼 전반을 기획한 핵심 실무자, 수많은 자회사 임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주도했던 인물, 퇴직 후에도 자문계약이라는 형태로 일부 기밀 프로젝트에 간헐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사실까지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늘 똑같은 위치에서 출입 흐름을 관찰하고 있었는지, 왜 누구보다 조용하면서도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는지, 심지어 일부 임원들이 그를 대할 때 묘하게 조심스러웠던 태도마저도 이제는 이해됐다. 정만수 씨는 단지 전직 간부가 아니었다. 여전히 이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고 지금도 회사를 분석하고 지키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정만수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일부 직원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섰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경비원이 아니라 감시자로 인식하는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신입사원들은 당황했고 오래된 직원일수록 무언의 부담을 느꼈다. 유라 씨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 갇힌 사람처럼 모든 시선과 소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발언,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짧은 눈맞춤, 그 모든 순간들이 되감기듯 머릿속을 휘돌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둔 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주변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키보드 위 손끝은 자주 멈춰섰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몰아세웠던 걸까? 그 질문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부유하며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욱 말이 없어졌다. 존경이라기보단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라 씨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갔다. 정만수 씨는 여전히 조용했다.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에도 단 한마디 해명하지 않았다. 문서를 체크하고 장비를 스캔하고 출입 현황을 기록하며 묵묵히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였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 씨는 그 눈빛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무언가를 느꼈다. 단지 경고나 경계가 아닌 아예 다른 차원의 시선을.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꿰뚫는 오랜 시간 속에서만 길러지는 관찰자의 눈이었다. 해가 뜨고 지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유라 씨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평온이 깃들지 않았다. 출근길에 보이는 거리 풍경도 사무실 안을 감도는 공기마저도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정만수 씨의 존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정체성은 유라 씨에게 하나의 거울이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무게였다. 보안 시스템 정기 점검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각 부서를 돌며 외부 네트워크 보안 상태와 출입 기록, CCTV 연동 현황까지 직접 확인하는 만수 씨의 모습은 더 이상 경비복 입은 조용한 직원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경직되었고 말수가 줄었으며 일부는 그가 눈앞에 나타나면 마치 상사가 등장한 것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 씨에겐 그 침묵이 곧 소리였다. 회의실 안,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이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장소마다 만수 씨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르게 읽혔다.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말 하나하나가 되감기듯 다시 들렸고 그 말들이 얼마나 가볍고 날카로웠는지를 매 순간 깨닫게 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사건이 벌어졌다. 퇴근을 앞둔 시간, 전산팀의 갑작스러운 보안 오류가 감지되었다. 한 직원의 아이디로 고위 기밀 문서가 외부 저장 장치로 반출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회사는 즉시 내부 통제 절차에 들어갔고 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만수 씨가 직접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구보다 시스템을 잘 아는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비밀이 곧 드러난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전산 오류의 원인은 밝혀졌다. 해킹이나 유출이 아닌 단순한 사용자 착오였다. 인턴 사원이 실수로 잘못된 경로를 설정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긴장했던 사건. 하지만 유라 씨에겐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아있던 것은 단 하나.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무게였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 복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고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유라 씨는 한 걸음 멈춘 채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드러날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정만수 씨는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다. 말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태도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 말은 칼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마음을 스치는 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깊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아팠다. 유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다. 주변은 고요했고 단 한 사람의 말만이 남아 유리벽처럼 가슴에 걸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스스로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얼마나 무심하게 흘려보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 수 있었는지를. 누군가는 묵묵히 견디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 이후로 유라 씨는 한마디를 꺼내기 전 늘 잠시 멈추곤 했다. 말이라는 것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무거운 것임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에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은 수많은 날들을 통째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정만수 씨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이 남았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사무실 복사기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유라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뒷덜미로 스며드는 전등 불빛이 유독 따갑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시선이 자기 등 뒤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착각, 아니 실감. 말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태도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울렸다. 처음엔 그저 파문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울림이 더 깊고 무겁게 마음 안에 번져갔다. 그날 저녁, 유라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펼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화면이었지만 머릿속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득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들이 되살아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투 하나하나가 머리 위로 다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유라 씨는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봤다. 전에는 뛰듯이 걸어왔던 거리였는데 오늘은 걸음이 묘하게 느려졌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정만수 씨의 눈을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똑같은 책상, 똑같은 회의, 똑같은 동료들이지만 말하기 전엔 한 번 더 생각했고 반응하기 전엔 한 번 더 들으려 했다.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표정을 먼저 의식하게 되었고 사소한 제스처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 정만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조용한 존재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유라 씨는 느끼고 있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손은 마우스를 잡지 못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동안 그녀의 입술은 서서히 색을 잃어갔고 눈은 한 점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엔 핏기가 사라졌고 입꼬리는 말라붙은 채 그대로 굳었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금 들은 그 한 문장 외에는 고개를 떨군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고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도 속이 뒤집어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고요함은 잔혹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단절된 기분, 자신이 쏘아보냈던 말들이 이젠 되돌아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듣지 못했어도 정만수 씨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는 조여들었고 공간은 수축된 듯 숨이 막혔다. 의자 끄는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저 정적만이 사무실을 지배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려는 것조차 망설일 정도로 완전한 침묵. 정만수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가 남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특히 유라 씨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울. 평소엔 보지 못했던 내면을 직면하게 만드는 차디찬 유리판이었다. 유라 씨는 마침내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났다. 복도 끝창가로 걸어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서진 감정의 조각들을 천천히 쓸어 모았다. 울지도 못했다. 감정은 이미 말라버렸고 대신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남았다. 매일 아침 반복되던 짜증과 불만, 그리고 무관심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되돌릴 수 없는 인식. 그날 이후 사무실은 조금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은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쉽게 내뱉는 말은 줄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유라 씨 역시 더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고 듣고 조심스레 움직였다. 자신이 미처 몰랐던 감정의 깊이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 출입 게이트 앞에 멈춰선 유라 씨는 말없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정만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시선도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유라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비로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그녀의 발걸음은 그제야 조용하고 단단해졌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래 남습니다. 존중은 직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